이 대표와 이 성접대 의혹을 제기한 측의 주장도 팽팽한데 일단 이 대표는 이겁니다. 이건 나를 흔들기다. 누군가에 의해서 나를 흔들기다. 전쟁에서 싸우고 승리했는데 승리한 장소에 뒤통수를 누군가가 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렇게 해석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전쟁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면 전쟁에서 싸웠던 사람에게 뒤통수 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당에 끼친 손해가 정량적으로 나오나 지지율 하락했냐? 선거에서 졌냐? 윤리위가 나에게 제시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대표는 지금 박용진 의원은 심리전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징계 의혹과 무관한 이야기들을 계속합니다. 내가 선거에서도 이겼고 전쟁에서 또 싸워야 되고 지지율도 우리가 좋고 내가 뭐 당에게 손해 끼친 거 딱히 증거도 없고 윤리 어쩔래? 이 말을 지금 이 대표는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동시에 성접대 의혹을 제기했던 김모 씨의 대리인은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준석의 측근을 자처하는 이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김 대표가 수사에 협조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등 회유를 시도했다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미래가 기대되는 젊은 정치인을 도와주면 가석방에 힘을 써주겠다. 묵비권을 행사하고 이준석 성상납 사건 자체를 모른다는 내용의 서신을 써주면 윤리위에 제출하겠다. 만약 이준석이 징계가 나오지 않으면 너는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심의 전, 징계 심의 전 이 대표 측이 협박과 회유를 했다라는 주장이에요. 박승배 변호사님, 어떤 주장들입니까? 이 접대 당사자로 알려진 김모 대표의 변호사가 어제 윤리위의 징계 심의가 이루어진 시점에 국회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김 대표 주장에 따르면 최근에 이 대표 측 인사들이 자신을 향해 회유 협박을 시도해 왔다고 합니다. 의혹 관련 자료는 차차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다만 이 대표 측은 누가 회유 협박을 시도했는지는 아직까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저 개인적으로는 이미 김 대표가 구속 수감된 상태인데 구속 수감된 자를 상대로 회유 협박을 시도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어떠한 방식으로 회유 협박을 시도했다는 것인지 의문이긴 하였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편지 형태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통상 면회를 가게 되면 변호인 접견이 아닌 이상 녹음이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협박, 회유를 시도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편지라고 하더라도 교정 당국이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편지를 서로 주고받게 하는 상황이라 과연 거기에 협박, 회유를 명백히 입증할 만한 정황이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와 별개로 경찰이 김모 대표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증거인멸 교사의 직접 피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제보자를 상대로 이미 경찰이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을 것으로 보이고 증거인멸 교사 사건이 발생하게 된 시원적인 사건, 이른바 성접대 의혹 사건의 제보자가 아닌 그 당사자인 김 대표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앞으로 예정해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관련 조사를 통해서 만에 하나 앞으로 윤리위 심의 개시가 다시 이루어지는 2주 전까지 경찰이 이 대표를 입건하게 된다면 윤리위는 입건 사실 자체를 근거로 징계 절차에 박차를 가할 여지도 있습니다. 통상 일반 공무원 징계 과정에서도 수사기관이 입건을 하게 되면 입건 사실을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그 통보 내용만으로도 징계 절차를 개시해 징계를 부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사이에 경찰 액션이 있을 수도 있다. 네네. 그렇지만 2주라는 짧은 기간에 관련 내역을 온전히 파악해서 이 대표를 입건할지도 의문이고 입건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근거가 제시되지 못한다면 입건이 곧 유죄라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윤리위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입건 자체가 윤리위 판단에 일부 영향을 미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당 안팎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하게 징계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고 지금 이 대표 흔들면 안 된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당 안팎에서 나옵니다. 먼저 들어보실 쪽은 당대표 징계하지 마라, 신중해야 한다라는 쪽입니다. 수사 결과 이후에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대표를 징계하는 건데 신중해야죠. 윤리위는 이제 사법기구가 아니잖아요. 징계를 만약에 받는다고 했을 적에는 당에 아마 치명적인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봐요. 이준석 대표가
젊은 나이에 이렇게 당을 대표하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변할 수도 있는 정당이구나 하는 그 기대감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다음 총선이 기약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는 이 대표를 징계해야 한다 쪽 들어보시죠. 자, 심평 변호사군요. 이 대표가 계속 국민의힘을 이끌어가면 김종인 선생의 말씀과는 거꾸로 총선에 커다란 암운을 들이오게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실제 당 안팎에서 저도 직접 이제 취재를 해보면 다들 이제 조심스럽게 관망하는 분위기 속에서 기류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아무런 징계는 안 할 수 없지 않냐 쪽. 뭐 징계 여부를 떠나서 지금 이 대표가 내려오면 당내 상황이 크게 흔들린다. 걱정파. 두 가지 기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 김기현 대표는 어떠십니까? 사실 이거 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호불호가 갈리죠. 뭐 저희 당내에서도 이준석 대표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이제 호불호에 따라서 뭐 징계하면 된다, 징계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고 그렇죠. 좋다 나쁘다 뭐 대표 안 했으면 좋겠다, 대표 계속해라 이 문제하고는 달라서 예. 이거는 징계를 당신 죄지어서라고 징계를 하는 것인데 내가 싫어하면 증거가 없어도 당신 징계받아야 돼. 내가 좋아하면 증거가 있어도 당신이 징계받으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나 결부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호불호의 문제를 가지고서 이걸 징계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것이고요. 이게 실제로 이제 어떤 팩트이고 그 팩트가 어떻게 입증되는 증거가 있느냐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3자가 뭐 그냥 추측에 뭐 가정을 더해가지고 뭐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은 매우 그 무책임한 언사들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여당의 당 대표고 또 선출한 적법한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여당의 대표에 대해서 법적 책임으로서 징계를 하려 그러면 그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 것이지 막연한 추측이나 내가 싫어해 저 사람 그만뒀으면 좋겠어라는 심리적 바탕을 갖고 증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신중하게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판사 출신. 이 문제는 개인의 이준석 대표라는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당으로서도 굉장히 커다란 문제이기도 하기 커다란 때문에 문제죠. 왜냐하면 만에 하나 뭐 가정이겠습니다만 징계 사유가 없다라고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컨대 뭐 당원권 자격 정지 이렇게 되면 당 대표가 공석인 상황이 되면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만약에 그렇게 되면 조기 전당대회로 치를 것인지 아니면 비대위 체제를 해야 될 것인지 만약에 조기 전당대회를 한다면 그 당 대표가 공천권을 현재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총선을 앞두고 또 한 번 전당대회를 해야 할지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그런 문제들 또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 다 합니다만 뭐 그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어떤 한 정치인의 어쩌면 정치적 생명을 뭐 좌우할 수도 있는 문제를 뭐 개인적 호불호에 따라서 이렇게 할 일은 아니다. 이 문제는 신중하게 증거에 입각해서 판단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윤리위가 객관적으로 이 대표는 어떤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의심하지만 의도 없이 판단을 내리리라고 보십니까? 글쎄 뭐 제가 윤리위에 의도 있고 이 의도를 가지고 판단한다, 의도 없이 판단한다 그렇게 예단하는 것 자체가 윤리를 흔드는 거니까 그건 바람직하지 않죠. 제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제가 그렇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죠. 윤리가 알아서 하시겠죠. 예, 곤란한 질문 한번 드려봤습니다. 곤란한 질문이 아니고 질문이 적합하지가 않죠. 윤리가 어떻게 할지 당신이 정치라고 가는 그런 질문이 그 가능합니까? 윤리를 신뢰하시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렇게 당황하시는 건 처음 봤습니다. 자, 2주 뒤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죠.